반갑습니다. 울팍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원래 오늘도 방송을 못 할 거였는데 지금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몇 가지 일이 한꺼번에 몰아닥쳤는데, 일단 제가 아팠던 게 광견병인 줄 알았잖아요. 광견병이 아니었어요. 광견병도 아니었고 독감도 아니었고, 또 뭘 생각했지? 뭐 어쨌든 다 아니었습니다. 이거였어요. 철지난 코로나, 코비드19, 19년도에 돌던 철지난 코로나를 제가 1차도 안 걸리고 2차도 안 걸리고 지금 태어나서 처음 걸렸거든요. 코로나. 와, 진짜 사경을 헤맸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주식 이야기는 천천히 하고 이거부터 썰을 풀게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입원해 있었잖아요. 입원해 있는데 거기가 정형외과인데 뭐 감기 주사도 놔준대요. 근데 그걸 맞으면 조금씩 괜찮았거든요. 보니까 그게 진통제였던 것 같아. 근데 괜찮았는데 다시 막 잠잘 때 밤 되면은 막 미친 듯이 아픈 거예요. 하고 막 잘 때마다 막 사경을 헤매다가 아침에 막 일어나고 막 죽는 목소리로 나 주사 놔주세요. 막 무슨 마약 환자처럼 아이스 샴페인 한잔 합시다 막 이러는 것처럼 좀 아이스 샴페인이래. 주사 좀 놔주세요. 막 이러면서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네 이 주사 갖고는. 그래갖고 얘기해갖고 병원을 가려고 했더니 병원 거기서는 입원한 건 얘기하지 말래. 뭐 입원하고 있으면 의료보험 처리가 안 된다나? 뭐 정확히 모르겠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 이것저것 쑤셔보더니 상태가 안 좋대요. 일단 38.9도인가? 온도는 그렇게 나오고, 뭐 다 콧구멍도 부었고 목도 부었고 막 다 부었다 그러고, 독감 검사를 했는데 그게 3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검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비싸다고 그냥 차라리 키트를 하래요. 그리고 약을 지어줬는데 이게 코로나랑 어차피 약이 똑같다고,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키트를 하라고 했고, 다시 이제 입원해 있던 병원에 와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가 한 3, 4시간 후에 했어요. 했더니 뭐야, 양성이 뜨네. 근데 제가 약간 성격이 좀 그래요. 이게 뭐야, 뭐라고 말해야 돼. 어떻게 보면 좀 재수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거짓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모르는 건 반드시 좀 알고 지나가야 되고, 잘못된 건 반드시 고쳐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어 아닌 건 분명히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면허는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안 쓰고 갔는데 지나가던 경찰이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걸어오고 있던 경찰이 저한테 거기 서 그랬어요. 저는 시속 한 4, 50으로 달리고 있었고 오토바이 타고. 근데 섰어요. 그 경찰서에 잡혀갔지. 물론 훈방 조치가 됐어요. 나름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유명한 학교여서, 외고가 같이 있는 학교인데 뭐 어쨌든, 그런데 이제 학교를 봐서 훈방 조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에 퍼졌지 소문이. 저 멍청한 경찰이 설한다고 섰다고. 막 가서 막 울고불고 막 짜고 그랬었거든요. 그 소문이 퍼졌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뭐 잘못됐으면 처벌 받아야지 이런 성격인데,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으면 되는데 제가 간호사한테 얘기했어요. 저 이거 양성인데 다른 환자들한테 피해가는 거 아니냐고. 저는 사실 생각한 거는 옆에 방이 비어서 저쪽 방으로 나를 옮겨줄 줄 알았거든요. 빈 방으로. 근데 간호사가 처음에 요즘 다 걸려서 괜찮다고 하더니, 간호사끼리 얘기할 때는 의사한테 가더니 갔다가 오더니 퇴원하래요. 강제 퇴원당했어. 그래서 퇴원하래요. 그래서 아 그래? 퇴원하라고? 아이씨. 지금 집에 거의 한 달 동안 안 가서, 집도 막 굉장히 추운 상태일 거고 뭐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갑자기 퇴원하라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했죠. 퇴원을 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이게 있어. 이제 코로나 얘기는 여기서 끝. 이게 있는 거야. 뭐냐면 내용 증명이에요. 이거는 저번에 제 방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이미 한 번 내용 증명을 받았거든요. 이 두 번째로 온 건데 이 앞에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 거기는 이제 주소도 나와 있고 뭐 다 나와 있어서 조금 안 보이게 이것만 하는 건데, 여기 뭐 없지, 주소 같은 거. 뭐 어쨌거나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 지금 리딩을 하고 있진 않지만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는 해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원래 유튜브를 할 때도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죄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뭐 어쨌든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리딩을 하든 안 하든 신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사투자 자문업을 신고를 한 사람들은 무조건 금감원에 그 사업자 등록증은 아니고 사업자 등록 번호랑 이게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조회가 가능해. 그러니까 제 생각인 건데 어떤 나쁜 놈들이, 사기꾼 새끼들이 제 사업자 등록증이랑 사업자 등록 번호랑 제 이름 이런 게 다 거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제 전화번호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도용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가 이렇게 위조해 갖고 제 걸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샌드박스의 아티스트를 갖다가 가짜로 광고하는 척 해갖고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어디 보면은 막 무슨 뭐 조인성이 추천하느니 뭐 송혜교가 추천하는 그런 뉴스도 뜨고 하잖아요. 그렇게 막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이가 없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용 증명까지 받아야 되니까. 이미 그거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건 뭐냐면 맨 처음에 제가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건 그 직접 피해자가 저한테 직접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제 연락처는 올라가 있지는 않은데 제 사업자 번호를 검색을 해서, 걔네가 그러니까 제 사업자 번호를 썼으니까 그걸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하면은 금감원에 다 올라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 전화번호를 찾아갖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맞냐, 이름 맞냐, 그래서 예, 제가 맞습니다. 이거 뭐 W 투자그룹 하시는 분 맞냐? 예, 맞습니다. 이 사이트 운영하시냐? 아니요? 누구 거기 뭐 이태훈인가? 뭐 누구 이 사람 아냐? 아니요,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거기 있는 사이트를 알려줬는데 제 사업자 등록증이 도용돼 있고 다 도용돼 있는데 주소가 달라. 걔네는 제 주소까지는 모르니까 자기네 주소를 갖다 쓴 것 같아요. 주소가 달라 어쨌거나. 그래서 뭐지? 그래서 처음에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저는 관련이 없고 저도 도용당한 것 같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까먹고 신고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뭐냐면 그 사람이 신고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처럼 신고를 한 어떤 사람이 아마 금감원에다 신고를 했겠죠. 근데 금감원에서 야, 너네 소속이잖아, 유사투자 자문업은. 어떤 놈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대 하고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국세청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다른 거야. 왜냐면 내 등록증에는 주소가 서울이어야 되는데 걔네는 제주도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일단 사업자 번호가 내 거니까 나를 고소를 했어요. 뭘로 고소했냐면 공문서 위조로. 내가 이거를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경찰 조사를 받는데 나는 이게 없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이게 공문서 위조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관련해서 사기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물론 제가 조금 거기서 이제 어쨌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궁금한 건 또 못 참는지라 그러면은 혹시 이 경위님께서 이거 거기도 다 이 사기 사건도 관련해서 조사하시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안 한다고. 조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그때 어떻게 물어봤냐면 예를 들어서 그 이성균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떤 한 사람을 조사하다가 뭔가 연관된 사람들을 계속 파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죄가 뭐 더 추가되는 죄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순히 나는 위조로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나는 혐의 없음이 되고 이 사람이 해서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하면 사기 사건도 연관해서 조사하냐? 이때 안 한대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만약에 누가 또 사기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은 또 가서 조사를 불려받아야겠네요. 그랬더니 그럴 경우에 자기가 이거 사건 번호를 남겨줄 테니까 이 사건 번호를 알려주라. 그러면은 혐의 없음이 돼갖고 본인도 피해자인 게 인증이 되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다. 그러면은 혹시 또 나도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내 시간도 할애하고 이렇게 당했는데 내가 그 범인을 고소를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오히려 쉽잖아요. 내가 그 범인을 고소를 하면은 확실히 나는 이 범죄 사실과 연관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일석이조잖아요. 범죄 사실에 연관이 없다는 것도 증명이 되고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받을 수도 있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대요. 다만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그 범죄자가 홍콩 쪽에 연계해서 뭘 들어온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범죄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보상을 받기가 힘들고 두 번째는 피해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몇백만 원, 몇 억을 이 사람한테 그 범죄자 새끼한테 투자를 해서 돈을 날렸어. 그럼 피해 사실이 명확한데 저는 이제 그냥 와서 경찰 조사 받고 시간을 할애하고 이 정도의 그거니까 그런 걸로는 이제 뭐 그분은 어쨌든 형사니까 경찰이니까 형사 쪽에 처벌은 하기 힘들다는 거죠. 뭐 민사로 가면 모르겠는데 또 민사에서는 또 아까 얘기했듯이 범죄자가 누군지 특정하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청구해서 손해 받기가 시간 대비해서 이득이 적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냥 안 하고 말았는데 제가 지금 다 나은 게 아니어서 죽겠다. 지금 하루 종일 이 샌드박스랑 통화한 거 이외로 처음이에요. 하루 종일이 아니고 이틀 만에 처음 하는 거야. 어쨌거나 그래서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지내고 있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렇게 뭐 시간이 한참 지났어. 근데 내용 증명이 온 거야. 샌드박스에 1차로 왔는데 처음에는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그래서 그냥 없길래 무시했어요. 이때 2차로 또 온 거야. 그래서 막 찾다가 얘네 연락처가 없어요. 뭐 메일 보내려니까 메일 보낸 답장도 없고 짜증나는 거야. 그러다가 마침 제가 유병재를 저거 인스타에서 팔로우하고 있는데 유병재 소속사가 샌드박스네? 샌드박스 그 인스타에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그 샌드박스 인스타에다가 그걸 보냈어. 난 또 이런 것도 가만히 못 있으니까 샌드박스 에다가
인스타를 보냈지. 안녕하세요. 내용 증명받은 WTO 통화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통화 가능한 유선 연락처를 메시지 남기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아이씨, 내 전화번호. 못 본 척 해주세요.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연락이 안 와. 다음날. 망할 놈들. 연락이 안 옵니다. 마냥 기다릴 수만 없고 연락처를 알려주시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연락이 왔어요. 통화를 했지. 아이, 뭐 그쪽 샌드박스 연락하기도 힘들고 뭐 문자 메일 보내라 했는데 메일 보내도 답장도 없고 2차 저차 했다. 사건 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나도 피해자다 막 했더니 그러냐 해갖고 해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원만히 해결이 됐어요. 뭐 이것도 통화도 다 녹취를 해놨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것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큰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컸죠. 사실 너무 아파요 지금도. 어제는 죽는 줄 알았어 진짜. 16시간을 잤습니다. 매매를 처음에 9시에 일어나서 살짝 하고 걸어두고 자다가 한 10시쯤에 TPC인가? 팔라고 일어나서 고점에 팔고 다시 또 그때부터 푹 자갖고 한 7시인가? 6시쯤에 일어나갖고 약 먹어야 되니까 밥 같은 거 대충 때려 먹고 빨리 약 먹고 또 자고 미친 듯이 잤어요. 그렇게 자고 나서 어저께도 어저께가 축구한 날이죠. 어저께도 그저께인가 이게? 몰라. 지금 정신이 혼미하네. 뭐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축구하기 전까지 쭉 잔 것 같아요. 어저께였네 어저께. 뭐 그래. 그러고 그럼 이제 25일 거부터 이제 슬슬 주식 리뷰를 시작할게요. 17분 만에. 뭐 미스터 블루 보면 고점에 팔았죠. 최고점에 팔고 이 고점에 판 거 이때 제가 뭐 잘못 샀다가 했나? 뭘 샀다 그랬나? 뭐 하여간 샀다 그랬잖아요. 그거 여기 고점에 팔았어요. 팔고 다시 사고 이때가 아팠는데 어떻게 고점에 팔려서 팔았죠. 팔았고 미스터 블루 이거를 안 지어도 되는 게 TPC도 똑같아. TPC도 고점에 팔았어. 신기하네. 그러고 보니까 미스터 블루랑 똑같네. 위치도 매수 위치도 비슷하네. 하지만 TPC는 다시 사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단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신기하네. 매수 위치도 비슷하고 고점 비슷하고 매수 위치도 비슷하고 고점 비슷하고 헐. SFA 반도체 이때 샀던 거 고점에 다 털었습니다. 다 턴 건 아니고 이게 어저께 거였고 매매를 거의 못했죠. 아프니까. 이게 다예요. 매매한 게. 오늘은 상보 중장기에도 뭐 매매한 게 많은데 지금 거기까지 막 체크할 그건 아니에요. 이게 이때까지가 장중일걸요. 아마 장중 최고점일걸요. 아닌가? 뭘 하여간 1800 얼마에서 갑자기 지금 장 동시호가에 확 올린 거예요. 근데 제가 시장가로도 동시호가에 팔았거든요. 뭐 어쨌거나 오늘도 샀습니다. 오늘 이때 판 거는 오늘 살 때 판 게 아니라 아마 요때 산 거 판 거 같아요. 상보
라운식 교육 이때 산 거 요때 조금 팔고 오늘 고점에 이때 산 거 다 팔고 오늘 올라가기 전에 초반에 샀던 것도 조금 고점에 팔고 다 팔진 않았습니다. 애니능률 애니능률도 팔긴 팔았는데 판 거보다 산 게 더 많아요. FSN 최고점을 놓쳤네. 2950 종가 부근에 다시 좀 담아봤습니다. 이거는 뭐야, 이때 산 건가? 아닌데, 꽤 먹었는데, 10% 정도 먹었었는데 오늘 고가가 20%니까 이게 10%면 한 이 정도 되는데, 평단이 더 전에 더 낮은 평단이 있었나 보다. 합쳐서 어쨌든 10% 정도 먹었거든요. 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본느는 계속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야, 이거 뭐라 그러지? 단타 계좌여서 비중으로 치면은 지금 한 60% 정도까지 매도를 한 것 같아요. 본느 전체 중장기까지 다 합쳐서. 여기가 끝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수.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여기 딱 이 라인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835에. 오늘 835에서 딱 끝나겠다 했는데 조금 더 치고 올라가긴 했어. 제가 이때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밑으로 빠지면은 이제 저 아래까지 빠질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이걸 돌리려면은 다음날 갭으로 팍 튀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라인까지 맞춰야 된다고 얘기는 안 했나? 뭐 어쨌거나 근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 이 라인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생각보다는 안 갔네요. 생각보다 넘게 갔네요. 835까지 갈 줄 알았는데. 이제 900 찍으러 가자. 네, 뭐 여기까지.